안녕하세요. 더블 다이아몬드 심효진입니다. 음, 아,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껜가 이제 저희 다이아몬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 다이아몬드 미팅을 갔다가 아,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늘 발표를 하려고 이제 측정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측정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티스트리랑 이 스케일프 라인에 대해서 완전 동기부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필드에서 저희 애용자시거나 그다음에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또는 새로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을 만나 뵈면서 측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뭐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는 대부분 두피가 굉장히 안 좋으시거나 피부가 굉장히 상하셨거나 이제 그런 특별한 데이터가 좀 있고 뭐 대부분 수분이나 뭐 탄력이 좀 낮으시고 뭐 좀 건조하시고 뭐 주름이 좀 있으시고 뭐 이제 대동소이하거든요. 두피도 뭐 좀 뭐 각질이 좀 있으시고 뭐 머리가 좀 빠지시고 그런데 정말 그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을 막 스트레이트로 제가 계속 막 쫙 쟀는데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날 제가 그 측정을 하면서 제가 측정을 할 테니까 준비해서 오세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 계획이 없었고 그날 앉아 있다가 이게 막 저는 항상 가방에 피부 측정기랑 두피 측정기 가지고 다니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목요일 강의가 생각이 나서 데이터를 좀 다양하게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려서 막 식사를 하는 중간에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 동기부여 받았는데 오늘 그 좋은 케이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에서 아티스트리나 스캘프 라인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앞으로도 들으실 기회가 있겠지만 그냥 좋은 거 좋은 줄 알고 쓰면 되지 뭐 그렇게 측정까지 해야 되냐 막 측정치까지 가져야 되냐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또는 그 측정이 별 의미가 없다 그냥 머리가 많아지면 된다 피부가 좋아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저처럼 기계를 갖고 다니지 않으셔도 요새는 저희 AP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데 저희는 비즈니스가 저희가 생필품을 바꿔 쓰는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에 기회를 주는 건 어떤 사람한테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회가 잡히냐 하면 결국에는 제품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플랫폼에서 사업의 기회를 더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정확한 신뢰, 정확한 정보를 가지시기에는 저희 AP에서 제공하는 측정치를 모두가 다 가지시면서 나의 피부의 변화, 나의 두피의 건강도의 변화를 좀 다들 수치로 갖고 계시면 정말 저희에게 큰 사업의 기회가 되는 한 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겠는데요. 이제 피부는 한 측정을 한 지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측정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좋은 분을 피부 측정하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 모공 상태에 대한 그냥 자연인. 근데 그냥 나쁘지 않으신 분이고요. 저희 제품을 좀 한두 가지 쓰시고 자기 피부에 관심이 있으신 자연인이에요.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생각나면 닦으시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뭐 피곤하면 그냥 주무시고 이러신 분들인데요. 보통 모공을 측정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모공이 이렇게 안에 수분이 충분하면 이렇게 물주머니처럼 위에 입구가 딱 좁혀지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네모가 보이지 않아요. 안에 수분이 충분하게 잘 들어가면. 근데 이 모공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 물주머니가 이렇게 입구가 벌어지면서 물이 마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공이 벌어지는데 더 심각한 건 지금 왼편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저거는 이렇게 모공이 있으면서 점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건조함이 주름에 굉장히 깊은 주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공의 모양은 이렇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요. 이제 저거는 이제 제가 그날 밥 먹으면서 이제 저희 브릭스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피부의 모공이고요. 참고로 저 때는 한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호텔의 그 볼룸이 굉장히 건조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건조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건조 수치는 좀 낮았는데 모공 상태를 보시면 아까 확연하게 자연인들과 굉장히 큰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리로 다들 준비 안 하고 오셨고 그냥 클렌징 하시면서 저희 제품을 애용하시면 그리고 저 연배들이 절대로 낮은 연배가 아니거든요. 20, 30대 모공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비교만 해보셔도 야 진짜 모공이 되게 좋구나. 피부 건조도가 굉장히 튼튼하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주름에 대해서 측정을 해보면 주로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를 모아놓긴 했지만 맨 왼쪽에 줄이 가 있는 주름은 그냥 일반적인 주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이크림, 맞아요, 아이크림 발라야죠.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뭐 이런 상태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눈가에 이렇게 웃으면 주름이 좀 잡히고 말할 때마다 표정 주름이 좀 잡히고 이런 정도의 그런 주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저렇게 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이 굉장히 얇잖아요. 선이 얇으면 좀 표정을 이렇게 웃거나 뭐 심하게 말을 하실 때 표정 주름으로 주름이 읽혀지는 정도의 주름의 모양이 저렇게 측정을 하면 나오고요. 중간에 있는 주름은 굉장히 재밌는 주름이었는데 그 노스킨을 엄청나게 오래 쓰셨던 어떤 고객분이에요. 그래서 측정을 하는데 자기는 노스킨 신봉자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다른 제품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무 자신 있게 얼굴을 내미셨는데 저기 눈가에 주름을 측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눈가에 주름이 굉장히 이렇게 딱 봐도 두껍게 깊게 길게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크림 안 바르세요? 거기도 좋은 제품 많을 텐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다고 그 유전이라고 자기 엄마도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주름이 많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저거는 각질층이 눈가에 굉장히 두껍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각질층의 두께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움푹 패인 거거든요. 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곳이 움푹 패이면서 주름을 쫙 깊게 잡아버리니까 주름이 굉장히 길고 깊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계곡을 이루는 것 같은 저 그림은 정말로 그냥 노화된 주름이에요. 주름이 하나가 있어도 정말 주름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깊고 아주 이렇게 진하고 그냥 가만히 얼굴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거나 웃지 않으셔도 주름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저분이 65세가 훨씬 넘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보통 측정을 하면 이런 형태의 주름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측정했던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의 주름을 보시면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아마도 제 생각에 이은경 사장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름의 선이 거의 없으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연배 중에서 이은경 사장님이 가장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도 주름의 어떤 선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선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주름의 아직 이렇게 웃을 때 주름 같은 게 좀 보이시지만 정말 주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름 이셀프가 아니고 주름이 아직 정말 주름 이렇게 잡히기에는 훨씬 젊으신 피부고요.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눈가의 클렌징이 조금 미흡하죠. 그냥 굳이 문제를 삼자면 눈가의 그 클렌징이 약간 미흡해서 약간의 각질층이 번져 있는 정도의 그런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한마디로 세 분 다 주름이 없으세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측정치는 좋은 화장품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저희 아티스트 화장품을 권해드리면 난 써도 똑같다. 뭐 별 변화 없다. 좋은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치약을 쓰신들 치약으로 이를 닦지 않으시면 좋은 치약이 치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좋은 화장품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화장품을 정말 알맞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알맞은 방법으로 자기 얼굴에 맞게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제가 한 10년도 더 넘게 전에 10년 전쯤에 측정을 했던 분인데 이제 저희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과장님이셨는데요. 저를 인사과 과장님이 저를 이렇게 제가 26살 때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인사과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년 전쯤에 거의 한 70이 넘으셨어요. 72살인가 때 그건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아티스트를 쓰세요. 그리고 이제 제 말도 잘 들으시는데 무조건 싼 거. 그러니까 저희가 라인이 쭉 이렇게 변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라인 중에 항상 제일 기초 20대가 쓰는 거 제일 싼 거. 과장이 절대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싼 라인을 쓰시면 이건 정말 20대용이다. 피부가 절대 긍정적 영향이 없다. 좋아지지 않는다. 저도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자기 전에 얼굴을 닦으시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어디를 놀러 가도 정말 저렇게까지 닦아야 되나 막 이런 정도로 너무 열심히 막 콧망울 사이 막 눈두덩 아래 막 턱선 아래
입가, 이마끈 막 이런 데를 막 너무 공들여서 클렌징을 하시고요. 정말 앉아서 그 제일 저렴한 라인, 20대가 쓰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라인도 전체를 다 쓰시거든요. 토너부터 시작해서 에센스, 뭐 로션, 크림을 바르시는데 정말 방향도 다 생각하시고 아래부터 위로 쳐 올리시고 또 중간에 텀을 두시고 그다음에 뭐 두둥기시고 뭐 그런 절차를 다 거치세요. 샤워를 안 하고 자는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발을 안 닦고 자는 느낌, 이빨을 안 닦고 자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매일 닦으셔서 사실은 저도 하지만 그렇게 70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20대 애들이 쓰는 화장품을 매일 쓴다고 뭐 그렇게 좋겠어? 뭐 건조도 건조하실 테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너무 좋으신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이. 이게 7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탄력 13 정도는 저는 그냥 억셉터블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주름을 보시면 그냥 볼 때는 말할 때마다 주름이 보이셨거든요. 근데 주름에 어떤 선이 잡힌 것도 없고요. 특히 모공은 아까 제일 처음에 모공이 건조할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보셨잖아요. 물론 이분이 막 얼굴을 바르시고 그렇게 나오시긴 하셨지만 모공에 잡히는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 민감도도 색소도 다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연하고요. 민감도도 굉장히 양호하고 저 색소는 뭐 어쨌든 70이 넘은 나이시기 때문에 저는 피부 아래 검버섯이나 반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냥 얼굴을 볼 때도 뭔가 문제가 없었지만 정말 그 평생 동안 한 3, 4년 동안 계속해서 1시간씩 얼굴을 닦으시면서 저희 라인의 모든 제품을 다 1시간 동안 열심히 바르신 피부는 저는 이분은 피부과 다니셔도 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스폰서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티스트리를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을 뽑아내기도 하시고 스폰서님한테 권해서 물건을 구매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든 간에 매일매일 열심히 자기 얼굴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서 또 내 얼굴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점이 보충되고 어떤 점이 더 악화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꼭 생각하시면서 제품을 좀 구매하시고 저희 뭐 가까운 A스테이션이나 그다음에 AP 같은 데 가셔서 피부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좋은 피부과에 다니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피부과 선생님에게 제 피부를 맡기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화장품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좋은 화장품을 쓰는 것만큼 좋은 화장품을 좋은 습관으로 매일매일 내 얼굴에 집중하고 내 얼굴의 개선점에 집중하시면서 잘 사용하시는 것이 정말 가성비가 있고 그다음에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의 기회도 될 수 있는 예뻐지고 사업의 기회도 될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품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열심히 애용하시고 잘 사용하시는 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부 측정을 막 하다 보잖아요. 피부 측정을 하다 보면 피부가 완벽하게 그 사람의 건강의 지표거든요. 물론 두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분은 제가 예전에 있던 피부 측정기로 측정을 했던 타입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남편이 아내분이 굉장히 날씬하고 예쁘고 항상 꾸미고 있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살이 쪄도 안 되고 피부가 늙어도 안 되고 집에서 아무거나 입고 있어도 안 되는 그런 남편분을 두신 부인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피부과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건 물론 남편분이 굉장히 수입이 좋으셔서 이렇게 굉장히 소비력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항상 일주일에 이분이 하시는 주요 그 라이프 패턴이 정말 워너비죠. 하루 종일 경락 가서 누워 계시고 피부 관리 다니시고 그다음에 뭐 PT 선생님이랑 운동하시고 뭐 두피 마사지 다니고 이런 것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번 다니시면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시다가 예전에 한번 만났었는데 거절하셨어요. 자기는 관리받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관리 못한다 그러시다가 이상하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제 저랑 같이 아티스트리를 이때가 아마 6주 정도 제가 케어를 해드리면서 측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게 6주 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6주 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분도 44에서 56, 탄력도 좋아졌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유분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얼굴을 딱 뵐 때도 굉장히 오일리한 지성 타입이 전혀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6주 만에 수치가 다 좋아지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셨어요. 자기가 예전에는 피부과에서 관리를 늘 받고 피부 그런 스킨케어 샵을 늘 다녀도 수분이 이렇게 채워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은 사실 받기 어려웠다, 나빠지지 않았을 뿐이고 유지하는 거 정도였는데 아티스트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측정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였냐면 왜 이렇게 오일이 늘어났을까? 왜 이렇게 지성 타입이 더 악화됐을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보시면 민감도, 모공, 주름, 색소가 모두 다 좋아졌는데 피지는 오히려 양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냐? 무슨 문제가 있었냐? 뭘 잘못 드셨는지, 뭐 식습관이 바뀌셨는지, 뭐 하여튼 그런 걸 여쭤봤더니 이분이 그때서야 저를 만나고 저한테 관리를 받고 피부과나 이런 다니시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궁암에 걸리셨었대요. 그래서 자궁암에 걸리셔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더니 정말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것도 힘들더라.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대외 활동 거의 다 줄이고 집에서 케어하는 이제 저를 부르게 되신 거죠. 저를 만나서 케어를 받으셨고 아티스트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몸의 호르몬 체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호르몬 체계가 깨지면서 갑자기 저렇게 굉장히 지성인 피부로 바뀌면서 이제 제가 그거를 딱 집어냈더니 굉장히 놀랍다. 피부가 이렇게 건강의 어떤 지표가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정수기도 바꾸셨고 그다음에 뉴트라이트도 같이 드시게 되시면서 굉장히 좋은 소비자가 되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피부 측정을 해보시면 저와 관련 있는 그 소비자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시는 어떤 건강의 문제까지 피부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피부가 건강의 지표다.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또 하나는 이제 두피를 보시게 되면요. 이 소비자분은 애용자세요. 그래서 원래 아메이 걸 잘 쓰세요. 근데 저는 이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저희 염색약도 쓰시고 계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A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그날 딱 두피를 측정하는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염색약이 이렇게 지금 모공에 모공마다 그 염색약이 다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모공이랑 두피에 염색약이 다 묻어 있는 거죠. 한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래고 제가 자기 우리 거 안 써? 그랬더니 이번엔 다른 거 썼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 컬러가 마음에 드셔서 저걸로 바꾸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시면 지금 모공 사이에 있는 흰머리 쪽에 염색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두피에 염색약이 그대로 며칠이 지나는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러시면서 두피에 문제가 없으셨는데 비듬도 많아지고 두피가 굉장히 건조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이 가성비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분은 아직도 엘사 구매를 지금 넉 달째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흑채가 견딜만 하다며 흑채를 뿌리시고 이제 그 아이들 수업을 하시는 방과 후 수업을 하시는 가해 선생님이신데 점점 갈수록 머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는 늘 젊게 보여야 되는데 머리가 없어서 고민이다. 그래서 저랑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두피 측정을 해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아침에 뿌리고 오셨는데 거의 저 때가 저녁 6시쯤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흑채가 처음에는 골고루 아마 까만색이 퍼져 있었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공 쪽의 유분이나 그 모공 쪽으로 모낭 쪽으로 계속해서 흑채가 모이면서 거기를 막고 있는, 그리고 거기로 다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면서 이거는 어쩌면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완벽하게 이물질이다. 머릿속에서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뿌리는 흑채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했더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분도 구매하셔서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헤어 두피 상태로 알 수 있는 몸의 상태도 있어요. 아까는 피부가 건강의 식도인 것처럼 두피도 피부거든요. 그래서 두피나 헤어 상태를 보면 사실 그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아이들도 이렇게 뭐 ADHD 검사나 뭐 미네랄 수치 검사나 이런 걸 하는데 결국은 머리카락이 내 몸의 나이테와 같은 내 몸의 영양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분은 대구, 이제 제 파트너가 계셔가지고 대구에 가서 측정을 했던 어떤 분인데 이렇게 머리가 기시더라고요. 머리가 긴데 여기를 이렇게 붕붕 띄워가지고 이 위에 이렇게 핀을 꽂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관심 없이 보면 헤어 되게 건강하시고 헤어가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측정을 하고 달려들었더니 이분이 바로 고백하시길 뭐라 그러냐면 저는 옆머리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말아가지고 붕 띄우시면서 위로 이렇게 고조선 아가씨처럼 이렇게 위에 머리에 핀을 꽂으셨기 때문에 옆에가 없는 줄 몰랐는데 정말 저 옆머리를 이렇게 살짝만 스쳤더니 정말 머리가 커튼처럼 두피를 덮고 있더라고요. 한 겹이. 그래갖고 엄청 놀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머리가 빠지는 어떤 그 순서도 있고요. 모낭이나 모공의 상태를 보면 그리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과정으로 머리가 상하거든요. 근데 저분은 위에 머리는 굉장히 숱이 많으신데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한 주먹씩 빠졌다고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건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거죠 몸에. 그래가지고 뭔가 건강에 이렇게 쇼킹한 사건이 있으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딱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양 바란스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굶으면서 운동, 과격하게 내 몸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빠졌는데 이제 양옆이 이렇게 주먹만큼씩 빠지셔가지고 커튼처럼 덮고 계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빠지는 어떤 심각하게 확 빠지거나 머리의 상태만 보셔도 굉장히 그분의 건강을 알 수 있고요. 두피 상태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헤어에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머리가 숭덩숭덩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머리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좋은 샴푸 쓰신다고 쓰시고 좋은 각질 뭐 이런 거 제거하는 거 쓰신다고 쓰시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피 관리를 다니고 있어요. 저 뭐 골라서 저는 두피 관리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헤어랑 두피에 관련된 얼만큼 신경을 쓰는지를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스토리와 관계없이 두피 상태는 너무나 엉망진창이어서 딱 보시면서 엄청 쇼크를 받으셨고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거는 두피를 측정해 봤더니 머리가 길고 이렇게 고조선 여인처럼 머리를 이렇게 붕붕 말아가지고 핀을 꽂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얼핏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머리숱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숱도 없고 자세히 들춰보면 그 머리 두께를 봤더니 0.006mm.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보통의 어떤 모발 두께가 0.075나 0.08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에 해당하는 모발의 두께보다 거의 10분의 1이 더 얇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만약에 머리를 저처럼 좀 짧게 자르시면 아마 그 참상이 드러났을 텐데 머리 길이를 길게 하시면서 여러모로 가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머리나 두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관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보시면 모공 상태나 혈관 노출이나 각질량은 늘 신경 쓰시고 관리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두피 상태는 건강의 척도기 때문에 그냥 피부가 저희 왜 굶거나 잠 못 자면 얼굴이 푸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나쁜 짓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두피 상태는 이미 굉장히 건조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두피 상태를 가지고 계셨고 마찬가지죠. 모발의 두께도 몸의 건강을 나타내는 나이테였기 때문에 모발 두께가 너무 얇은 거죠. 흔하게 이제 저런 그 오각형의 데이터를 보시잖아요. 이제 AP에 가셔도 저런 오각형의 데이터를 검사를 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오각형이 이제 하얀 곳에 안쪽으로 모여 있으면 좋은 거고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나는 그런 모공 상태나 각질량이랑 혈관 노출은 문제가 없는 거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지금 두피 상태랑 모발 두께가 심각하게 나쁜 거예요. 저게 심각하게 나쁜 상태를 기점으로 저 폭만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두피 상태나 모발 두께가 거의 끝까지 와 있잖아요. 문제는 끝까지 문제가 심각한 거 대비 저만큼 좋으신 거지. 저 그래프를 보시면서 모공 상태나 혈관 노출 각질량이 하얀 곳 안에 중간에 모여 있다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다고 좋고 밖에 있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걸 기준으로 이 그래프의 이 선의 폭이 얼만큼 넓으냐 얼만큼 좁으냐에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데이터 오각형의 데이터를 보시면서 너무 안심하시고 한 가지로 그냥 흑백의 논리로 좋다 나쁘다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유의하셔서 그 AP에서도 상담 받으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뉴트릴라이트 전혀 안 드시고 뉴트릴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영양제 이런 거 전혀 안 드시고
그냥 나이에 맞게 새끼 밥 먹는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늙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꽉 차신 어떤 남자분 두 분을 만났어요. 60대 분인데 제가 측정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그분이 손님으로 오시고 해서 측정을 했는데요. 그냥 이분은 정말 재미나게 영양 상태가 굉장히 꽝인 상태가 뭘 느꼈냐면, 남자분들은 대부분 머리가 빠지시는 게 주변 머리가 빠지거나 소갈머리부터 빠지시거든요. 그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자연적인 노화에서 머리가 순서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 앞에 있잖아요. 머리 심는 거 여기 앞에만 딱 주먹만큼 거기가 이렇게 그냥 팍 탈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상은 굉장히 아저씨신데 야구 모자를 늘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그 언밸런스의 총집합이신 60대 남자분이셨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발은 보통 평균치보다 거의 한 10분의 1이 더 얇으시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분 같은 60대 분도 보시면 똑같이 0.006으로 거의 평균보다 10분의 1 정도 얇으시고, 전형적인 호르몬의 변화로 노화에, 전형적인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서 지금 소갈머리부터 빠지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탈모가 진행되시는 그냥 자연인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머리 형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제 소비자 중에 40대 골드미스가 있어요. 이분은 물론 결혼 안 하셨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는 골드미스고, 자기 외모가 이 세상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시는 분인데, 40대 초반이신데 이렇게 머리가 길고요.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사자 머리를 막 파마하시고 스타일링이 엄청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분을 한 몇 달 만에, 아니 몇 년 만에, 이제 2월 달에 저희 집에 홈미팅에 오셨는데, 몇 년 만에 저희 집 홈미팅에 오셨는데 봤더니 아주 애기같이 생기셨어요. 그리고 얼굴도 정말 이렇게 영하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데 여기 중간에 머리가 이렇게 푹 가라앉아가지고 여기가 딱 달라붙고 아래만 이렇게 머리가 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홈미팅을 하면서 측정을 했거든요. 측정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중간에 정말 정수리 부분에 머리가 별로 없고요. 이제 정수리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심각한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맞다, 내가 요새 머리가 너무 빠진다, 빠져서 고민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측정한 이후에 엘사를 구매하셨어요. 그리고 엘사를 구매하셨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쓰신 거죠. 그게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달 반 정도, 제가 생각하기엔 에브리데이 쓰신 것 같고요. 이분은 원래 맨즈팩을 드셨고, 맨즈팩 정도 드셨는데 이날 이제 딱 그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엘사를 구매하시면서 판토텐산 드셨고, 그다음에 프로틴을 더 추가하셔가지고 열심히 드시고 관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일단 모발의 밀도가 엄청 늘어났어요. 모발의 개수가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건 무슨 어떤 증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냐 하면, 이 2달 반 동안에 일어난 결과는 머리가 빠지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 2달 반 만에 제가 만나서 다시 측정해 보자, 그리고 만났더니 첫 번째 그분이 나오는 감동이 머리가 훨씬 덜 빠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 안에 하득 자기 머리였는데 머리가 요새는 거의 안 빠진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는 머리가 없어지니까 밀도가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모발의 두께가 0.083. 이분은 원래 맨즈팩을 굉장히 오래 드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발 두께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토텐산이나 프로틴을 정말 열심히 추가하시고 오메가3도 중간중간 더 드시면서 모발 두께가 정말 놀랄 만큼 좋아지셨죠. 이분이 건강이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양 보충이 빨리 되고 혈액순환을 해서 두피가 좋아지고 모발의 두께가 급속하게 좋아졌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뉴트릴라이트를 좀 오래 드신 분들은 그 오래 드시는 기준으로 영양 상태의 밸런스가 맞아 있는데 충분히 영양이 보충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판토텐산이나 프로틴이나 오메가3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라게 모발이 두꺼워지고 모발이 굉장히 튼튼해지는 케이스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정말 말을 안 듣네요. 이분이 피부 탄력도 같이 검사해 봤거든요. 물론 아티스트리 쓰고 계시죠. 그런데 이날은 이제 오후에 회사 근처에 가서 쟀기 때문에 뭐 여전히 탄력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이렇게 내려가는 이 팔자 주름이 훨씬 올라가셨더라고요. 이제 두피하고 피부하고 같이 얘기를 드렸고, 저녁마다 이제 더마소닉을 좀 써봐라, 이제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시작했더니 탄력이 훨씬 좋아졌고요. 수분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전날 오후에 회사 주변에 굉장히 이렇게 밀폐된 카페에서 만나서
그 오후에는 굉장히 수분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오전에 쟀을 때보다도 수분이 훨씬 올라가서 몹시 만족하시면서 회사로 다시 복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 회의에서 황다현님, 저희 그룹에 황다현님 한 분 계시죠? 황혜정 사장님 헤어를 쟀는데 정말 제가 측정기를 들고 머리에 딱 앞에 서가지고 사실 50세 이런 분 처음 봤다. 나 사실 그날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머리가 길기도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고조선 스타일로 여기 이렇게 뒤에 묶으시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묶고 다니면 여기가 일단 약간 벙벙하기 때문에 누구나 머리숱이 많아 보여요. 이렇게 저는 특별히 관심 없이 봤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날 정말 이렇게 그 두피의 정수리를 찾으려고 측정기를 들이밀려고 봤더니 정말 한참을 헤집었어요. 이렇게 헤집어야지 두피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50이 되신 분 중에 이 모발 밀도가요 165인가 정말 엄청나요. 머리숱이 어떻게 보면 지금 30살인 저희 딸보다도 모발 밀도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질을 보셔도 그냥 얼핏 보셔도 너무 상태가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혈관 노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건강하신 거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요 그 오각형의 데이터를 보시면 모발 두께만 조금 얇으셨어요. 머리숱이 아직 많으셔서. 그래서 모발 두께에 관련된 거 뭐 판토텐산이나 오메가3나 프로틴을 조금 더 들어주시면 판토텐산 정도만 더 들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한 2달 내로 모발 두께가 2배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필드에서 측정했던 50세 여성 중에 최고였어요. 정말 최고치. 그래서 너무 놀랐던 그날이었고요. 이제 다음에 또 재밌는 건 60대 이은경 사장님을 제가 측정했잖아요.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옆에서 딱 볼 때 헤어가 그닥 건강해 보이진 않으세요. 막 이렇게 막 윤기가 흐르면서 막 머리가 풍성하고 막 그래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지 그날 이은경 사장님을 측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는 제가 26살짜리 어떤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아가씨가 유학 갔다 잠깐 방학 때 들어왔는데 머리가 너무 빠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측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누가 20대고 누가 60대냐 잘 보시라는 거죠. 두피의 혈관 노출이 저렇게 좀 빨갛게 심하잖아요. 저게 만약에 60대면 저거는 두피가 약하기도 하지만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까지 있으신 분이거든요. 수치가 거의 막대 끝까지 갔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흰머리가 있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이은경 사장님이잖아요. 20과 60, 20대와 60대를 비교해 보시면 정말 이건 정말 놀랄 노짜고요. 다음에 두피 상태를 한번 보시면 아티스트리를 20년 넘게 쓰신 아티스트리 헤어 케어를 쓰신 아메이 헤어 케어, 퍼스널 케어를 쓰신 6대 사장님이랑 그냥 아무거나 자기 좋아하는 샴푸를 막 쓰신 향도 좋아야 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머리가 찰랑거려야 되는 그냥 그런 기준으로 퍼스널 케어를 쓰신 분하고 두피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무려 연령 차이가 지금 40이 넘게 40살 좀 안 되는구나. 그 40년이라는 연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피 상태를 보시면 누가 정말 젊은 두피를 가지고 있냐 충분히 비교가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이거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헤어 굵기가요. 이은경 사장님은 0.131이에요. 근데 그 20대 아가씨가 0.05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측정했던 분 중에 아까 이렇게 판토텐산 드시고 이렇게 막 집중해서 관리하신 그 40대 골드미스도 0.1대로 올라가는데 제가 측정한 사람 중에 모발의 두께가 0.1대로 올라가신 분이 딱 2분이거든요. 심수연 사장님이 0.113이고요. 그 다음에 이은경 사장님이 0.131이에요. 브릭스에서 뉴트릴라이트를 가장 많이 애용하시고 뉴트릴라이트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시면서 뉴트릴라이트 팀을 이끌고 계시는 두 분이 딱 계시죠. 심수연 사장님, 이은경 사장님. 두 분의 모발 두께가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1등, 2등이라는 게 어제도 다시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 분포도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면서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놀랍다.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은경 사장님 머리 두께가 20대 여성보다도 훨씬 더 두껍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 그래서 결국 저 20대 아가씨 보이기엔 훨씬 머리가 풍부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 아가씨도 보면은 그 정수리 부분이 엄청 머리가 많이 빠졌고요. 이은경 사장님은 보시면 이렇게 훌륭한 느낌은 들지 않는데 막상 두피 상태나 그다음에 건강 상태나 그 머리카락의 굵기나 그런 걸 다 비교해 봤더니 20대를 충분히 이기시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관리된 두피와 헤어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다는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다음에 저희 그룹에서 아티스트리 하면 누구세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없어서 아티스트리 하면 저희 그룹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김지희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날 김지희 사장님을 제가 측정을 하면서 이거 정말 안 넘어가네요. 측정을 하면서 사실은 다시 보자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지 사장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아우 나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건강 상태를 보고 싶어서 제가 측정을 시작했죠. 그냥 보셔도 정수리 쪽에 머리 빠지신 곳이 별로 없어요. 김지 사장님 50대시잖아요. 제가 정수리 사진을 찍은 50대 중에 아까 막 50이 되신 만 나이로 치면 아직 40대이신 황혜정 사장님을 제외하고는 50대의 정수리의 모습을 저런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은 김지 사장님이 유일하세요. 정말 황혜정 사장님 빼고. 저도 되게 놀라웠고 이제 머리카락 밀도를 보셔도 여기 보시면 유지예요. 유지. 나쁘지 않아요. 머리숱이 막 두껍고 숱이 많아 보이진 않으시는데도 문제가 전혀 없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피랑 이제 피부랑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이분은 모발 두께가요 0.093, 0.07보다는 훨씬 높으시잖아요. 평균치 이상의 머리 굵기를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피랑 헤어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딱 오각형의 데이터를 보셔도 각질이 좀 약간 많은 거 말고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그 포인트가 중간에 거의 막 관역을 뚫잖아요. 관역 쪽에 모여 너무 좋은 상태 대비 각질이 좀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기간을 보시면 사실 각질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제가 이 두피 측정기를 산 게 한 5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측정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 50대 여성분이 저렇게 오각형에서 관역을 뚫을 정도로 수치가 다 저렇게 관역에 모여 있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정말 놀랍다. 정말 아메이 제품 만세다. 그냥 제가 측정하면서 밥을 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재면서 너무너무 만족했거든요. 그리고 다음을 넘겨보시면 그다음에 피부 측정을 해봤어요. 피부 측정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막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재고 막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그때 김지 사장님 밥을 먹으면서 크게 읽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공은요 뭐라고 써 있냐면 피부결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작은 크기의 모공이 분포되어 있는 피부. 대박이죠. 그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색소에 관련된 걸 보시면 옅은 색소 침착이 적은 부위에 분포되었거나 거의 색소 침착이 없는 피부. 이분 50대세요. 저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김지 사장님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기계가 만들어 놓은 문구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전 거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또 여기는 주름이잖아요. 주름도 뭐라고 써 있냐면 주름이 보이지 않고 피부가 고르게 정렬된 피부. 대박이죠. 50대 여성분 중에요. 아무리 관리하시고 아무리 매일마다 좋은 화장품 쓰시고 피부과를 다니셔도요. 그 주름 자체가 평균치 숫자보다 저렇게 거의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으로 내려가는 분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가 얼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적정하여 맑고 투명한 피부. 그냥 좋은 얘기 다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 제품을 정말 잘 애용하시고 정말 잘 쓰시는 분의 피부가 50이 넘고 저희가 50이 넘어서 이렇게 나이가 되면 누구도 젊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계가 평가를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저는 그날 다이아몬드 회의에 가서 너무 좋은 정보도 많이 듣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동기부여도 많이 받았지만
그 밥 먹으면서 애프터 자리에서 그 다음 사장님들 피부랑 두피 측정을 하면서 나 혼자 막 웬일이야 웬일이야 만세 만세 정말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제가 계속 그러면서 그날 미팅을 거의 마쳤거든요. 이렇게 그 볼룸에 모여있던 모든 다이아들이 쟤 뭐하냐 막 이거 쳐다보고 있는데도 전혀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고 대박이다 진짜 대단하다 우리 제품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병원 다니고 관리한 사람보다 훨씬 대단하다. 저희 그 누가 저희가 피부과 스킨케어 샵을 다니겠어요? 두피 케어 샵을 다니겠어요? 뭐 두피 케어 가서 뭐 모발을 심었겠어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고지에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희 제품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제품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이제 제 얘기는 재밌는 여러 가지 측정치에 대한 재밌는 스토리를 나열해 드리는 걸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